지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의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네, 2019년에는 군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확대하기로 하고 외박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했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서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서 친구들과 동료들, 전후 간 회식도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피자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직접 병영문화 개선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군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병영 문화 개선으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좀 덜 수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 준다고요? 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현재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는 일과 후 그리고 주말만 사용을 허용하되 보안 대책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범 운행을 한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 상반기 중에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과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시간과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서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고요. 휴대전화 촬영 및 녹음 기능은 통제됩니다. 네, 뭐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촬영이라든지 녹음 등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군인들에게는 큰 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안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군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됩니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보안 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 앱을 개발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시범 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대통령도 따로 얘기한 부분인데 앞으로 평일 외출도 가능해진다면서요? 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개인별 허용 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 제대별로 교육을 마치기로 했고요.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뭐 외출 시간과 허용 횟수는 뭐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인데요.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이나 병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상 개념의 부대 단결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휴가자를 포함해서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달에 2번, 최대 4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앞서서 외박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외박할 때 갈 수 있는 지역 제한도 폐지되는데요. 외박 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역과의 상생관계나 부대별 여건 그리고 복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차량으로 2시간 정도의 거리는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어서 부대마다는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외박 지역 제한 폐지의 설정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입니다.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외박 가능 지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이 가능한 건데요.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별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현지 지휘관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현재 규정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는 외출 및 외박 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서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동시에 고려해서 장성급 지휘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출, 외박 구역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부대별로 뭐 외출이나 외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는 각 부대들의 외출 및 외박 가능 구역은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어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2사단의 경우 외출 외박 구역은 인제와 양구군으로 한정하고 2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로 설정하고 있고요. 12사단은 인제 지역 2시간 이내로, 21사단은 양구 지역 1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사단의 경우에는 제한 지역은 철원 일대 2시간 이내지만 인접부대인 6사단은 철원에서 포천 일대까지 지역을 설정하면서 제한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지역에 있는 부대라고 하더라도 외출 외박 가능 지역과 또 제한 시간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병사들이 외박할 때 갈 수 있는 지역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는 거면 현재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기존에는 사단 책임 지역 이내 기준으로 외박 가능 구역을 설정했지만 이번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그간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 협의를 바탕으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외박 제한 구역 폐지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나오게 된 거죠? 네, 지난해 2월에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군인들의 외출과 외박구역 제한 제도의 폐지를 권고 수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강원도 접경 지역의 시장과 군수협의회가 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군사시설 통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등으로 인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박 가능 구역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어떤 면 때문인가요? 지역에 주둔한 부대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인근 대도시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외출과 외박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제한 지역을 없애면 병사들은 더 멀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대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국방부는 차관까지 나서서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가 내놓은 지역 맞춤형 개선안이라는 기준은 기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박 지역 제한이 폐지되도록 발표를 하면서 지역 맞춤형 개선안이 기존 규정과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현장 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또 넘겼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논란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풀어줬다는 그리고 개인 외출을 허용했다는 그런 정도만 봐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약간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병영 부조리와 악습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회와 소통할 채널이 확대돼서 군 복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자율과 책임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이번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불가피하게 군 기강 회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군이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만들 예정이고 만들어놨지만 관리할 병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군 기밀이나 군사 문서의 유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하면 군 전투력 및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 병영 문화 개선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각들이 또 있습니까? 네, 우리는 사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일 외출을 허용할 경우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나 유사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지나친 복무 여건 개선은 보안 구멍이나 신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초동 대응력 상실 등
군 전투력 전반이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 문화 개선 추진 내용 먼저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체 복무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됐죠? 네, 국방부는 병역 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통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체복무제를 추진했는데요. 제2차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온 대체복무안은 24시간 합숙근무하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체 복무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뭘까요? 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는 게 입장입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지만 추후에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죠. 그 교도소에서 복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복무 기간도 36개월 굉장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네, 그래서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 입법 예고 계획을 밝히고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병역 문화 개선 내용과 더불어서 대체 복무 법률안까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국방부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군이 변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병 그리고 20대 남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순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9살에서 29살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국정 긍정률은 41%를 기록하면서 50대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20대 남성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층의 그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밖에는 병역 의무와 취업난이 맞물려서 생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군대만 봐도 옛날에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가야 했다면 최근에는 입대가 국가에 의한 폭력이고 기본권을 내어놓는 거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 정부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젊은 남성 그룹을 가장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 발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네요. 네, 20대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탓에 취업 전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인식이 만연한 반면에 정부와 군 당국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계층의 권리를 보상하는 데 몰두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또 전방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경기도 연천 육군 전방사단의 6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서 장병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군시설 및 부대 방문은 취임 후 4번째지만 전방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장병들에게 줄 선물로 치킨과 피자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훈련병 가족과 여자친구 등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정부가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병역 문화 개선과 대체 복무제 도입을 서둘렀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폐쇄적인 문화의 군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 또 그만큼 기관도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달라진 군의 모습 어떻습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군복무가 일종의 징벌로 인식되고 기피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장병 복지 개선 및 사기 진작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에도 장병 복지 개선과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군의 성격을 자율과 개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